때는 조선시대, 학문과 예절의 고장으로 이름난 경상도 안동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한때는 장래가 촉망받던 이현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 그리고 깊은 고뇌를 담은 듯한 검은 눈동자를 가진 29의 젊은이였습니다. 어려서는 신동이라 불리며 15세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부모님과 온 마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야. 이씨 집안에 드디어 해가 뜨는구나. 그러게 말일세. 저리 총명하니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걸세. 허나 기쁨도 잠시, 그가 20살이 되던 해에 역병이 돌아 부모님 두 분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천의 고아가 된 현우는 홀로 3년상을 치렀고 그 슬픔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사람아, 어서 기운을 내게. 자네가 일이 무너지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나. 우리가 도울 테니 다시 붓을 잡고 공부를 계속해야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정말 감사하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현우는 다시 과거 공부에 매진했지만 과거 급제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는 낙방, 그리고 또다시 낙방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10년이 흘러 그는 30을 목전에 둔 초라한 선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시작한 길이었건만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급제는커녕 이제는 책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두렵구나. 냉혹한 현실에 지친 현우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마저 꺾이고 있었지요. 내 나이가 이제 곧 30이로구나. 입신양명은 고사하고 혼례도 치르지 못한 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책만 붙들고 있으니 이 무슨 허송세월인가. 그날도 현우는 먼지 쌓인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펼쳐놓은 책장은 며칠째 그대로였고 그의 눈동자는 흐리멍덩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과거 급제란 말인가. 다 때려치우고 이제 그만 미련을 버려야겠다. 현우는 피를 토하듯 내뱉고는 남은 일생 동안 조선 팔도를 유랑하다가 이름 없이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괴나리보찜이나 짊어지고 정처 없이 떠돌다 가야겠다. 그가 주섬주섬 짐을 싸던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집안의 하나뿐인 여종, 미나였습니다. 미나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치 않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지요. 사람으로 태어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법, 아무리 천한 여종이라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지. 미나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현우의 집으로 들어와 현우를 치노라비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현우 또한 그런 미나의 미소를 보며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에게 작별 인사는 해야겠다. 현우는 미나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최 과부 댁에 삭바느 질감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니만. 현우는 이웃인 최 과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최 과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선비 아니시오.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구려. 이웃사촌인데 가끔 기별이라도 주고 사시오. 송구하게 되었소. 그나저나 혹시 미나가 여기 있어? 좀 전까지 현우를 걱정하던 최 과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가 삭바느질을 마치고는 읍내로 나갔다오. 그 아이, 참으로 지극정성이오. 삭바느질만으로는 선비님께 드릴 보양식 값을 뗄 수 없다지 뭐요. 그래서 주막일이라도 더 알아보겠다며 그리로 갔소. 최 과부의 말에 현우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저미는 것만 같았지요. 그 말이 사실이.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단 말인가. 어서 읍내로 가봐야겠소? 그러시구려. 부지런히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게요. 현우는 급히 발길을 돌려 읍내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한 주막에 도착하니 정말로 미나가 술과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선비님. 여긴 어인일로 오셨사옵니까? 해가 지면 돌아갈 터인데 미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삭바느질에 주막일까지 하다니 내 몸이 축나겠다. 어서 그만두거라. 에이, 힘들긴요. 두고 보세요. 오늘 번 돈으로 선비님께 만난 거 해드릴게요. 내가 뭐라고? 나 따위가 뭐라고 내가 이리 고생을 한단 말이냐? 그러자 미나가 현우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셔요? 저를 거두어 주신 선비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어찌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미나가 울먹거리자 현우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고맙구나, 미나야. 내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선비님께서 잘 되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랍니다. 아, 한 가지 소원이 더 있긴 하네요. 생리별한 우리 언니 얼굴이나 한번 다시 봤으면 하는 것이어요. 미나는 일이 바쁘다며 총총히 가버렸고 현우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당 한편에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웬 장작이지? 의아해서 두리번거리니 옛날 집에서 일했던 강 노인이 나타났다가 멋쩍은 듯 손사래를 치고는 불이 나게 가버렸습니다. 텐마루에는 잘 익은 감 몇 개가 놓인 쟁반도 있었습니다. 글 공부를 하다 출출하면 먹으라고 두고 간 것이었지요. 이런 것까지. 참으로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그날 밤 현우는 호롱불 아래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법. 그렇다면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공부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의 정성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나이로 태어나 이토록 아껴주는 이들을 배신한다면 어찌 고개를 들고 살겠는가? 공부를 포기하려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 시험에 도전하리라.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절대로 살아서 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를 본 미나가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선비님께서 축 처진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셨으니 참으로 장하십니다. 내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잘 안다. 그 정성을 헛되이 할 수야 없지. 이번에야말로 꼭 급제해서 돌아오마. 그리 생각해 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지요.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셔요. 현우는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더 이상 기운 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숙소를 잡으러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이놈들.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어느 나라 법도란 말이냐.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보니 불량배들이 한 처녀를 둘러싸고 보다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갈 테면 그 보다리는 놓고 가게. 안 된다. 이건 우리 주인 어른의 병환에 쓸 약재란 말이다. 썩 비켜라. 처녀가 악을 썼지만 불량배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가 나섰습니다. 한양 사내들은 계집 하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위세를 떠는가? 부끄러운 줄 아시오? 뭐라고? 이 호랑말코 같은 것이 어디라고 나서느냐? 평생 글공부만 한 현우가 불량배들을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그는 금세 붙잡혀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맛을 보았겠지. 썩 꺼져라. 못 비키겠다. 차라리 날 죽이고 가시오. 현우는 불량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놈, 생긴 건 허여멀건한데 강단이 있구나. 마음에 들었다. 얘들아, 그만 풀어줘라. 그때 마침 처녀가 포졸들을 불러왔고 불량배들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다음엔 더 재미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 몸뚱이 간수나 잘하게, 시골 선비. 불량배들이 떠나자 현우는 그 자리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처녀가 얼른 뛰어와 그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살아있기는 한 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소이다. 그런 현우를 보며 처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그 용맹한 사내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약골 주제에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처녀로 구려. 처녀는 농을 하면서도 현우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님.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이조판서이신 박진서 대감댁에서 일하는 수진이라 합니다. 오늘 일을 말씀드리면 대감마님께서 꼭 살해를 하실 것입니다. 살해라니 당치 않소.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현우는 급구사양했지만 수진의 고집에 못 이겨 결국 박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자 인품이 훌륭해 보이는 한 노인이 정자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서 대감이었지요. 대감마님, 이 선비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볼 뻔하였사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 대감은 몸소 다가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으로 고맙네. 젊은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구먼. 그런데 이름이 어찌 되는가? 저는 안동에서 올라온 이현우라 하옵니다. 대감마님. 그날 저녁, 박 대감은 현우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곰방대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동 땅에서 왔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혹시 이 진사라는 자를 아는가? 내 젊은 시절 동기인데 어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런다네.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돌아가신 현우의 부친이 분명했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마님. 그분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라? 세상에 이런 기구한 인연이 있나? 그 친구의 아들이 이리도 장성하였다니? 박 대감은 현우에게 머물 곳이 있는지를 물었고 여비가 부족했던 현우가 고개를 젓자 흔쾌히 자기 집에 머물며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내 친구의 아들이 입신양명을 하겠다는데 내가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공부에만 전념하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감마님. 하루는 박 대감이 마당을 쓸고 있는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수진이도 자네 부친과 인연이 있다네? 고아인 저 아이에게 어릴 적 몸이 약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요양차 시골로 보내야 했지. 그때 그 아이를 맡아준 이가 바로 자네 부친일세. 현우는 어린 시절 자신과 친남매처럼 자랐던 미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나와 수진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수진을 불러 조용히 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동생이 살아있단 말씀이세요? 정말이옵니까? 내가 과거에 급제하고 고향에 내려갈 때 함께 가도록 합시다. 가서 동생 얼굴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소? 그리만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지요. 잃어버린 인연을 이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현우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지요. 며칠 후, 현우는 포도청에 갔다가 자신을 때렸던 불량배들이 잡혀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던 그 비실이 선비 아니시오. 그렇게 맞고도 멀쩡히 걸어다니는 걸 보니 생각보다 튼튼하시구려. 옥에 갇힌 꼴이 천량하기 그지없구려. 이제 좀 후회가 되시오. 후에는 불량배 짓을 시작한 날부터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었소. 이리 벌을 받게 되었으니 장부답게 받아들일 뿐이오. 현우는 뉘우치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박대감에게 부탁해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고맙소이다, 선비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하겠소이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시험장인 궁궐로 향하는데 험상궂은 사내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이 박대감의 식객인가? 우리 주인어른께서 내 놈이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 하셨다. 그들은 박대감의 정적들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현우는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이 불쌍한 시골 선비 좀 살려주시오. 그의 비명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못 본 사이에 또 얻어맞고 계시오. 혹시 선비님은 맞는 것이 취미인 모양이구려. 며칠 전 현우가 용서해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요. 이 선비님을 건드리고 싶다면 먼저 우리부터 꺾어 보아라. 불량배들은 자객들에게 덤벼들었고 그 틈을 타 현우는 무사히 시험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뭐 하시오, 선비님. 과거 시험 보러 가야지.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소동 때문에 시험에 늦은 현우는 정신없이 답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틀렸다며 낙심했지요.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풀다가 제 실력의 반도 못 낸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기도 전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지. 며칠 뒤 박대감은 현우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편전 안에는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가 이현우인가? 그대는 백성을 어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뜻밖의 질문에 현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다스리려 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마음을 나누면 백성은 저절로 따를 것이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런 마음을 지닌이라면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하다. 역시 이번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할 인물이로다. 예. 제가 장원급제란 말씀이시옵니까? 너무 놀란 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그 모습을 본 임금과 박대감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마침내 장원급제의 꿈을 이룬 현우는 박대감의 배려로 수진과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했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장바구니를 든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선비님. 옆에 처자는 혹시 미나. 어머나. 언니. 두 자매는 서로를 알아보고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수년 만에 감격적인 재회였습니다. 그래, 미나야. 어릴 적 얼굴 그대로구나. 너무 보고 싶었어. 현우는 감동에 젖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선비님. 과거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하하, 말도 마라.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해주면 반도 못 믿을 것이다. 현우는 그간 있었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미나야,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언니도 있고
나도 자리를 잡았으니 우리 셋이 같이 지내자꾸나. 언니도 있고 선비님도 계신데 제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 함께 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챙겨 마을을 나섰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잘 있으세요. 또 올게요. 햇살을 받은 들길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길은 단지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살아갈 미래를 향한 때는 조선시대, 학문과 예절의 고장으로 이름난 경상도 안동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한때는 장래가 촉망받던 이현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 그리고 깊은 고뇌를 담은 듯한 검은 눈동자를 가진 29의 젊은이였습니다. 어려서는 신동이라 불리며 15세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부모님과 온 마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야. 이씨 집안에 드디어 해가 뜨는구나. 그러게 말일세. 저리 총명하니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걸세. 허나 기쁨도 잠시, 그가 20살이 되던 해에 역병이 돌아 부모님 두 분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천의 고아가 된 현우는 홀로 3년상을 치렀고 그 슬픔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사람아, 어서 기운을 내게. 자네가 일이 무너지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나. 우리가 도울 테니 다시 붓을 잡고 공부를 계속해야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정말 감사하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현우는 다시 과거 공부에 매진했지만 과거 급제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는 낙방, 그리고 또다시 낙방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10년이 흘러 그는 30을 목전에 둔 초라한 선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시작한 길이었건만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급제는커녕 이제는 책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두렵구나. 냉혹한 현실에 지친 현우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마저 꺾이고 있었지요. 내 나이가 이제 곧 30이로구나. 입신양명은 고사하고 혼례도 치르지 못한 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책만 붙들고 있으니 이 무슨 허송세월인가. 그날도 현우는 먼지 쌓인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펼쳐놓은 책장은 며칠째 그대로였고 그의 눈동자는 흐리멍덩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과거 급제란 말인가. 다 때려치우고 이제 그만 미련을 버려야겠다. 현우는 피를 토하듯 내뱉고는 남은 일생 동안 조선 팔도를 유랑하다가 이름 없이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괴나리보찜이나 짊어지고 정처 없이 떠돌다 가야겠다. 그가 주섬주섬 짐을 싸던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집안의 하나뿐인 여종, 미나였습니다. 미나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치 않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지요. 사람으로 태어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법, 아무리 천한 여종이라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지. 미나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현우의 집으로 들어와 현우를 치노라비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현우 또한 그런 미나의 미소를 보며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에게 작별 인사는 해야겠다. 현우는 미나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최 과부 댁에 삭바느 질감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니만. 현우는 이웃인 최 과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최 과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선비 아니시오.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구려. 이웃사촌인데 가끔 기별이라도 주고 사시오. 송구하게 되었소. 그나저나 혹시 미나가 여기 좀 전까지 현우를 걱정하던 최 과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가 삭바느질을 마치고는 읍내로 나갔다오. 그 아이, 참으로 지극정성이오.
삭바느질만으로는 선비님께 드릴 보양식 값을 뗄 수 없다지 뭐예요. 그래서 주막 일이라도 더 알아보겠다며 그리로 갔소. 최 과부의 말에 현우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저미는 것만 같았지요. 그 말이 사실이.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단 말인가? 어서 읍내로 가봐야겠소? 그러시구려. 부지런히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게요. 현우는 급히 발길을 돌려 읍내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한 주막에 도착하니 정말로 미나가 술과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선비님. 여긴 어인일로 오셨사옵니까? 해가 지면 돌아갈 터인데. 미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삭바느질에 주막일까지 하다니 내 몸이 축나겠다. 어서 그만두거라. 에이, 힘들긴요. 두고 보세요. 오늘 번 돈으로 선비님께 만난 거 해드릴게요. 내가 뭐라고? 나 따위가 뭐라고 내가 이리 고생을 한단 말이냐? 그러자 미나가 현우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셔요? 저를 거두어 주신 선비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어찌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미나가 울먹거리자 현우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고맙구나, 미나야. 내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선비님께서 잘 되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랍니다. 아, 한 가지 소원이 더 있긴 하네요. 생리별한 우리 언니 얼굴이나 한번 다시 봤으면 하는 것이어요. 미나는 일이 바쁘다며 총총히 가버렸고 현우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당 한편에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웬 장작이지? 의아해서 두리번거리니 옛날 집에서 일했던 강노인이 나타났다가 멋쩍은 듯 손사래를 치고는 불이 나게 가버렸습니다. 텐마루에는 잘 익은 감 몇 개가 놓인 쟁반도 있었습니다. 글공부를 하다 출출하면 먹으라고 두고 간 것이었지요. 이런 것까지. 참으로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그날 밤 현우는 호롱불 아래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법. 그렇다면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공부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의 정성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나이로 태어나 이토록 아껴주는 이들을 배신한다면 어찌 고개를 들고 살겠는가? 공부를 포기하려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 시험에 도전하리라.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절대로 살아서 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를 본 미나가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선비님께서 축 처진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셨으니 참으로 장하십니다. 네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잘 안다. 그 정성을 헛되이 할 수야 없지. 이번에야말로 꼭 급제해서 돌아오마. 그리 생각해 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지요.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셔요. 현우는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더 이상 기운 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숙소를 잡으러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이놈들.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어느 나라 법도란 말이냐.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보니 불량배들이 한 처녀를 둘러싸고 보다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갈 테면 그 보다리는 놓고 가게. 안 된다. 이건 우리 주인 어른의 병환에 쓸 약재란 말이다. 썩 비켜라. 처녀가 악을 썼지만 불량배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가 나섰습니다. 한양 사내들은 계집 하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위세를 떠는가? 부끄러운 줄 아시오? 뭐라고? 이 호랑말코 같은 것이 어디라고 나서느냐? 평생 글공부만 한 현우가 불량배들을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그는 금세 붙잡혀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맛을 보았겠지. 썩 꺼져라. 못 비키겠다. 차라리 날 죽이고 가시오. 현우는 불량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놈, 생긴 건 허여멀건한데 강단이 있구나. 마음에 들었다. 얘들아, 그만 풀어줘라. 그때 마침 처녀가 포졸들을 불러왔고 불량배들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다음엔 더 재미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 몸뚱이 간수나 잘하게, 시골 선비. 불량배들이 떠나자 현우는 그 자리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처녀가 얼른 뛰어와 그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살아있기는 한 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소이다. 그런 현우를 보며 처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그 용맹한 사내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약골 주제에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처녀로 구려. 처녀는 농을 하면서도 현우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님.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이조판서이신 박진서 대감댁에서 일하는 수진이라 합니다. 오늘 일을 말씀드리면 대감마님께서 꼭 살해를 하실 것입니다. 살해라니 당치 않소.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현우는 극구 사양했지만 수진의 고집에 못 이겨 결국 박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자 인품이 훌륭해 보이는 한 노인이 정자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서 대감이었지요. 대감마님, 이 선비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볼 뻔하였사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 대감은 몸소 다가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으로 고맙네. 젊은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구먼. 그런데 이름이 어찌 되는가? 저는 안동에서 올라온 이현우라 하옵니다. 대감마님. 그날 저녁, 박 대감은 현우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곰방대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동 땅에서 왔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혹시 이 진사라는 자를 아는가? 내 젊은 시절 동기인데 어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런다네.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돌아가신 현우의 부친이 분명했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마님. 그분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라? 세상에 이런 기구한 인연이 있나? 그 친구의 아들이 이리도 장성하였다니? 박 대감은 현우에게 머물 곳이 있는지를 물었고 여비가 부족했던 현우가 고개를 젓자 흔쾌히 자기 집에 머물며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내 친구의 아들이 입신양명을 하겠다는데 내가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공부에만 전념하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감마님. 하루는 박 대감이 마당을 쓸고 있는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수진이도 자네 부친과 인연이 있다네? 고아인 저 아이에게 어릴 적 몸이 약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요양차 시골로 보내야 했지. 그때 그 아이를 맡아준 이가 바로 자네 부친일세.
현우는 어린 시절 자신과 친남매처럼 자랐던 미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나와 수진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수진을 불러 조용히 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동생이 살아있단 말씀이세요? 정말이옵니까? 내가 과거에 급제하고 고향에 내려갈 때 함께 가도록 합시다. 가서 동생 얼굴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소? 그리만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지요. 잃어버린 인연을 이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현우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지요. 며칠 후, 현우는 포도청에 갔다가 자신을 때렸던 불량배들이 잡혀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던 그 비실이 선비 아니시오. 그렇게 맞고도 멀쩡히 걸어다니는 걸 보니 생각보다 튼튼하시구려. 옥에 갇힌 꼴이 천량하기 그지없구려. 이제 좀 후회가 되시오. 후에는 불량배 짓을 시작한 날부터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었소. 이리 벌을 받게 되었으니 장부답게 받아들일 뿐이오. 현우는 뉘우치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박대감에게 부탁해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고맙소이다, 선비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하겠소이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시험장인 궁궐로 향하는데 험상궂은 사내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이 박대감의 식객인가? 우리 주인어른께서 내 놈이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 하셨다. 그들은 박대감의 정적들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현우는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이 불쌍한 시골 선비 좀 살려주시오. 그의 비명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못 본 사이에 또 얻어맞고 계시오. 혹시 선비님은 맞는 것이 취미인 모양이구려. 며칠 전 현우가 용서해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요. 이 선비님을 건드리고 싶다면 먼저 우리부터 꺾어 보아라. 불량배들은 자객들에게 덤벼들었고 그 틈을 타 현우는 무사히 시험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뭐 하시오, 선비님. 과거 시험 보러 가야지.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소동 때문에 시험에 늦은 현우는 정신없이 답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틀렸다며 낙심했지요.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풀다가 제 실력의 반도 못 낸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기도 전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지. 며칠 뒤 박대감은 현우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편전 안에는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가 이현우인가? 그대는 백성을 어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뜻밖의 질문에 현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다스리려 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마음을 나누면 백성은 저절로 따를 것이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런 마음을 지닌이라면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하다. 역시 이번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할 인물이로다. 예. 제가 장원 급제란 말씀이시옵니까? 너무 놀란 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그 모습을 본 임금과 박대감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마침내 장원 급제의 꿈을 이룬 현우는 박대감의 배려로 수진과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했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장바구니를 든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선비님. 옆에 처자는 혹시 미나. 어머나. 언니.
두 자매는 서로를 알아보고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십수년 만에 감격적인 재회였습니다. 그래, 미나야. 어릴 적 얼굴 그대로구나. 너무 보고 싶었어. 현우는 감동에 젖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선비님. 과거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하하, 말도 마라.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해주면 반도 못 믿을 것이다. 현우는 그간 있었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미나야,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언니도 있고, 나도 자리를 잡았으니, 우리 셋이 같이 지내자꾸나. 언니도 있고 선비님도 계신데 제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 함께 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챙겨 마을을 나섰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잘 있으세요. 또 올게요. 햇살을 받은 들길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길은 단지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살아갈 미래를 향한 때는 조선시대, 학문과 예절의 고장으로 이름난 경상도 안동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한때는 장래가 촉망받던 이현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 그리고 깊은 고뇌를 담은 듯한 검은 눈동자를 가진 29의 젊은이였습니다. 어려서는 신동이라 불리며 15세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부모님과 온 마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야. 이씨 집안에 드디어 해가 뜨는구나. 그러게 말일세. 저리 총명하니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걸세. 허나 기쁨도 잠시, 그가 20살이 되던 해에 역병이 돌아 부모님 두 분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천의 고아가 된 현우는 홀로 3년상을 치렀고 그 슬픔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사람아, 어서 기운을 내게. 자네가 일이 무너지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나. 우리가 도울 테니 다시 붓을 잡고 공부를 계속해야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정말 감사하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현우는 다시 과거 공부에 매진했지만 과거 급제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는 낙방, 그리고 또다시 낙방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10년이 흘러 그는 30을 목전에 둔 초라한 선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시작한 길이었건만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급제는커녕 이제는 책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두렵구나. 냉혹한 현실에 지친 현우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마저 꺾이고 있었지요. 내 나이가 이제 곧 30이로구나. 입신양명은 고사하고 혼례도 치르지 못한 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책만 붙들고 있으니 이 무슨 허송세월인가. 그날도 현우는 먼지 쌓인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펼쳐놓은 책장은 며칠째 그대로였고 그의 눈동자는 흐리멍덩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과거 급제란 말인가. 다 때려치우고 이제 그만 미련을 버려야겠다. 현우는 피를 토하듯 내뱉고는 남은 일생 동안 조선 팔도를 유랑하다가 이름 없이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괴나리보찜이나 짊어지고 정처 없이 떠돌다 가야겠다. 그가 주섬주섬 짐을 싸던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집안의 하나뿐인 여종, 미나였습니다. 미나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치 않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지요. 사람으로 태어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법, 아무리 천한 여종이라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지. 미나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현우의 집으로 들어와 현우를 치노라비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현우 또한 그런 미나의 미소를 보며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에게 작별 인사는 해야겠다. 현우는 미나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최 과부 댁에 삭바느 질감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니만 현우는 이웃인 최 과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최 과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선비 아니시오.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구려. 이웃사촌인데 가끔 기별이라도 주고 사시오. 송구하게 되었소. 그나저나 혹시 미나가 여기 좀 전까지 현우를 걱정하던 최 과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가 삭바느질을 마치고는 읍내로 나갔다오. 그 아이, 참으로 지극정성이오. 삭바느질만으로는 선비님께 드릴 보양식 값을 뗄 수 없다지 뭐요. 그래서 주막일이라도 더 알아보겠다며 그리로 갔소. 최 과부의 말에 현우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저미는 것만 같았지요. 그 말이 사실이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단 말인가? 어서 읍내로 가봐야겠소? 그러시구려. 부지런히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게요. 현우는 급히 발길을 돌려 읍내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한 주막에 도착하니 정말로 미나가 술과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선비님, 여긴 어인일로 오셨사옵니까? 해가 지면 돌아갈 터인데 미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삭바느질에 주막일까지 하다니 내 몸이 축나겠다. 어서 그만두거라. 에이, 힘들긴요. 두고 보세요. 오늘 번 돈으로 선비님께 만난 거 해드릴게요. 내가 뭐라고? 나 따위가 뭐라고 내가 이리 고생을 한단 말이냐? 그러자 미나가 현우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셔요? 저를 거두어 주신 선비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어찌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미나가 울먹거리자 현우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고맙구나, 미나야. 내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선비님께서 잘 되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랍니다. 아, 한 가지 소원이 더 있긴 하네요. 생리별한 우리 언니 얼굴이나 한번 다시 봤으면 하는 것이어요. 미나는 일이 바쁘다며 총총히 가버렸고 현우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당 한편에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웬 장작이지? 의아해서 두리번거리니 옛날 집에서 일했던 강노인이 나타났다가 멋쩍은 듯 손사래를 치고는 불이 나게 가버렸습니다. 텐마루에는 잘 익은 감 몇 개가 놓인 쟁반도 있었습니다. 글공부를 하다 출출하면 먹으라고 두고 간 것이었지요. 이런 것까지. 참으로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그날 밤 현우는 호롱불 아래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법. 그렇다면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공부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의 정성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나이로 태어나 이토록 아껴주는 이들을 배신한다면 어찌 고개를 들고 살겠는가? 공부를 포기하려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 시험에 도전하리라.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절대로 살아서 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를 본 미나가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선비님께서 축 처진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셨으니 참으로 장하십니다. 네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잘 안다. 그 정성을 헛되이 할 수야 없지. 이번에야말로 꼭 급제해서 돌아오마. 그리 생각해 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지요.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셔요. 현우는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더 이상 기운 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숙소를 잡으러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이놈들.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어느 나라 법도란 말이냐.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보니 불량배들이 한 처녀를 둘러싸고 보다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갈 테면 그 보다리는 놓고 가게. 안 된다. 이건 우리 주인 어른의 병환에 쓸 약재란 말이다. 썩 비켜라. 처녀가 악을 썼지만 불량배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가 나섰습니다. 한양 사내들은 계집 하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위세를 떠는가. 부끄러운 줄 아시오. 뭐라고? 이 호랑말코 같은 것이 어디라고 나서느냐. 평생 글공부만 한 현우가 불량배들을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그는 금세 붙잡혀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맛을 보았겠지. 썩 꺼져라. 못 비키겠다. 차라리 날 죽이고 가시오. 현우는 불량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놈, 생긴 건 허여멀건한데 강단이 있구나. 마음에 들었다. 얘들아, 그만 풀어줘라. 그때 마침 처녀가 포졸들을 불러왔고 불량배들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다음엔 더 재미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 몸뚱이 간수나 잘하게, 시골 선비. 불량배들이 떠나자 현우는 그 자리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처녀가 얼른 뛰어와 그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살아있기는 한 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소이다. 그런 현우를 보며 처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그 용맹한 사내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약골 주제에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처녀로 구려. 처녀는 농을 하면서도 현우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님.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이조판서이신 박진서 대감댁에서 일하는 수진이라 합니다. 오늘 일을 말씀드리면 대감마님께서 꼭 살해를 하실 것입니다. 살해라니 당치 않소.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현우는 급구 사양했지만 수진의 고집에 못 이겨 결국 박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자 인품이 훌륭해 보이는 한 노인이 정자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서 대감이었지요. 대감마님, 이 선비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볼 뻔하였사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 대감은 몸소 다가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으로 고맙네. 젊은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구먼. 그런데 이름이 어찌 되는가? 저는 안동에서 올라온 이현우라 하옵니다. 대감마님. 그날 저녁, 박 대감은 현우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곰방대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동 땅에서 왔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혹시 이 진사라는 자를 아는가? 내 젊은 시절 동기인데 어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런다네.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돌아가신 현우의 부친이 분명했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마님. 그분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라? 세상에 이런 기구한 인연이 있나? 그 친구의 아들이 이리도 장성하였다니? 박 대감은 현우에게 머물 곳이 있는지를 물었고
여비가 부족했던 현우가 고개를 젓자 흔쾌히 자기 집에 머물며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내 친구의 아들이 입신양명을 하겠다는데 내가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공부에만 전념하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감마님. 하루는 박대감이 마당을 쓸고 있는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수진이도 자네 부친과 인연이 있다네? 고아인 저 아이에게 어릴 적 몸이 약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요양차 시골로 보내야 했지. 그때 그 아이를 맡아준 이가 바로 자네 부친일세. 현우는 어린 시절 자신과 친남매처럼 자랐던 미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나와 수진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수진을 불러 조용히 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동생이 살아있단 말씀이세요? 정말이옵니까? 내가 과거에 급제하고 고향에 내려갈 때 함께 가도록 합시다. 가서 동생 얼굴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소? 그리만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지요. 잃어버린 인연을 이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현우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지요. 며칠 후 현우는 포도청에 갔다가 자신을 때렸던 불량배들이 잡혀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던 그 비실이 선비 아니시오. 그렇게 맞고도 멀쩡히 걸어다니는 걸 보니 생각보다 튼튼하시구려. 옥에 갇힌 꼴이 천량하기 그지없구려. 이제 좀 후회가 되시오. 후에는 불량배 짓을 시작한 날부터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었소. 이리 벌을 받게 되었으니 장부답게 받아들일 뿐이오. 현우는 뉘우치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박대감에게 부탁해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고맙소이다, 선비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하겠소이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시험장인 궁궐로 향하는데 험상궂은 사내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이 박대감의 식객인가? 우리 주인어른께서 내 놈이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 하셨다. 그들은 박대감의 정적들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현우는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이 불쌍한 시골 선비 좀 살려주시오. 그의 비명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못 본 사이에 또 얻어맞고 계시오. 혹시 선비님은 맞는 것이 취미인 모양이구려. 며칠 전 현우가 용서해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요. 이 선비님을 건드리고 싶다면 먼저 우리부터 꺾어 보아라. 불량배들은 자객들에게 덤벼들었고 그 틈을 타 현우는 무사히 시험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뭐 하시오, 선비님. 과거 시험 보러 가야지.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소동 때문에 시험에 늦은 현우는 정신없이 답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틀렸다며 낙심했지요.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풀다가 제 실력의 반도 못 낸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기도 전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지. 며칠 뒤 박대감은 현우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편전 안에는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가 이현우인가? 그대는 백성을 어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뜻밖의 질문에 현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다스리려 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마음을 나누면 백성은 저절로 따를 것이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런 마음을 지닌이라면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하다. 역시 이번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할 인물이로다. 예. 제가?
제가 장원급제란 말씀이시옵니까? 너무 놀란 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그 모습을 본 임금과 박대감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마침내 장원급제의 꿈을 이룬 현우는 박대감의 배려로 수진과 함께